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11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자, 이제 남은 강의가 이제 보고서. 자, 보고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끝나면은 우리 엑셀에서도 배웠지만은 매크로라는 게 있었죠. 자,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첫 번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보고서의 구성요소. 자, 폼에 있어서 구성요소 있었고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본문이 있고요. 자, 본문이 있고, 머리글이 있고, 바닥글이 있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자, 이런 식으로 폼과 구성요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그룹화라든지 정렬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이를 할 건데, 풀이하기 전,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직접 실습을 하시면 가장 좋죠. 자, 가장 좋은데, 다들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개념만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가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자,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세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 만들고 자, 이런 과정들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고 쿼리 만드는 것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우리는 검색도 하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해야 돼요. 자, 그때 물론 SQL을 이용하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폼이었습니다. 자, 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화면에서 바로 데이터를 검색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 삽입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 자, 그 중에서 쉬운 방법이 폼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폼을 왜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고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이라든지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말 그대로 보고하는 양식을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양식. 그래서 보고서는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출력이에요. 출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자료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기능이 필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급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말로만 보고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고서가 필요하죠. 보고서. 자, 그러면은 보고서를 만들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든다. 자,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금일 가입한 가입자가 100명이에요. 100명이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100명이라는 가입자가 있는데 이 100명이라는 가입자가 이제 자격증 과정이 다 다르겠죠. 자, 커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정보 처리, 사무 자동화, 워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수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가입한 리스트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커마를 듣고 있고요. 커마 필기를 수강을 했습니다. 또 B라는 사람은 정보 처리고 수강하고 있다. C라는 사람은 뭐 사무자동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준해서 쭉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기보다도 자, 100명이라는 사람을 커말이면 커말, 정보 처리, 사무자동화, 뭐 워드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켜서 자격증별로 해서 그룹화를 시켜서 보고를 한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상급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자, 금일 커말 가입자가 뭐 50명이고 정보 처리는 40명이고 사무자동화는 1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한눈에 봤을 때 바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양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급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그룹화예요. 그룹화. 자, 커말,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워드. 자, 이것은 과목명이 되겠죠. 자, 과목명을 기준해서 과목명을 그룹화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은 그것은 잘 만든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방식이 아니고요. B 방식이 좀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도 필요하겠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한다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요. 그룹화하고 정렬하는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파트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실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자, 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테이블 2개가 필요합니다. 자, 테이블 2개 만들고요. 그 다음 쿼리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보고서도 보고서 마법사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테이블 2개가 있고요. 쿼리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테이블이 1개 있든 쿼리가 1개 있든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저는 단지 테이블 2개를 가지고 쿼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 가셔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폼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테이블을 선택을 할 거냐, 쿼리를 선택할 거냐, 먼저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쿼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필요로 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성명, 직급, 연봉, 그리고 부서명. 자, 이것만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기에 가시면은 우리 디자인 보기가 있고 보고서 보기가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는 현재 작업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인 보기에서는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시트는 닫아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룹화 관련해서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 보시면은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자, 본문이 있고요.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필드, 자, 필드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가 표시가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레코드를 표현하기 위한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이 있고 페이지 바닥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지, 각 페이지의 상단에 그리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머리글을 보시면은 이건 뭐죠? 자, 이것은 필드명이 되겠죠. 필드명. 자, 필드명은 이제 레이블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필드명이 보통 표현이 되고요. 자, 페이지 바닥글은 여기 보시면은 뭐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뭐 날짜라든지 자, 페이지 번호. 자, 페이지가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4장이다. 자, 4장이면은 하단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뭐 날짜 표시하셔도 되고요. 페이지 번호 많이 표시하죠. 그래서 전체 4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다. 자, 4페이지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다. 자, 총 4페이지 중에서 세 번째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각 페이지마다 표시를 하게 되면 좋을 겁니다. 이것은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 머리글하고 보고서 바닥글은 말 그대로 보고서의 첫 페이지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4장의 보고서가 있다라면 보고서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한번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총 합계. 자, 여기서는
뭐 연봉이다. 자, 연봉을 뭐 이제 합계를 구한다. 그랬을 때는 연봉의 총 합계가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표시가 되면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보고서 바닥글에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각각의 구성 요소 차이점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마법서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좀 부족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성명이라는 그 레코드의 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글자가 좀 잘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급은 또 너무 넓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연봉이라는 것은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직급이라는 것이 가운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편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집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깔끔하게 편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필드명의 폭을 적당하게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레코드도 정렬을 좀 할 겁니다. 실제 데이터들도 정렬을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보기 좋겠죠. 부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른쪽으로 정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연봉 레코드, 연봉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자, 그냥 수치만 천 단위마다 이제 쉼표가 표시가 되었는데, 자, 원 표시가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를 좀 진하게, 굵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하고 정렬.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그룹하고 정렬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정렬을, 그룹화를 할 거냐면은, 일단 부서명을 가지고 그 그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팀, 뭐, 자재팀, 영업팀, 이런, 이제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부서 내에, 자, 정렬을 할 건데요. 연봉, 오름차순 기준에서 또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서명, 이제 연봉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연봉 합계. 부서명별로 해서 연봉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이게 그룹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룹이, 물류팀이라든지, 뭐, 자재팀이라든지, 영업팀이라든지, 이렇게 나뉘겠죠. 나뉘는데, 연봉 합계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없는 상태인데, 자, 이것을 각 그룹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류팀은 총 뭐 연봉의 합계가 얼마고, 자재팀은 총 얼마고, 영업팀은 총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연봉 합계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자,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는 연봉의 총액, 전체 레코드의 총액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윗부분은 그룹에 대한 연봉 합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보고서 바닥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전체 레코드의 이제 총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필드가, 뭐 적당하게 이제 폭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을 조절하게 되면요. 본문의 내용도 같이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자, 컨트롤 다 선택을 하시고요. 진한 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성명, 직급, 자, 부서명, 자, 이런 것은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죠. 자, 가운데 정렬.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hift 누르시고, 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연봉도 가운데 정렬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필드명은 다 가운데 정렬하고요. 자, 연봉이라는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연봉이 들어있는 본문 내용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텍스트 형식이 있습니다. 자, 형식에 가시면요. 자, 형식이 있습니다. 자, 형식에서 표준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표준 외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통화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원 표시가 붙습니다. 자, 이제 기본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 데이터는 제대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이것을 그룹화를 하고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고를 좀 쉽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은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아래쪽에 하나 창이 만들어지고요.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정렬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룹 추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필드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부서명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물론 한번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드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식을 여러분들이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식 누르시면은 식 작성기라고 있어요. 식 작성기. 그래서 뭐 필드명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식, 추가적인 뭐 식을 더 추가를 해서 함수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식으로 만들어서 그룹화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필드명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룹화를 하죠. 자, 그래서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하겠다. 자, 일단 이것만 선택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물류팀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입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복을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을 제거하실 때는 자, 부서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속성에 가시면요. 자, 형식 탭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로 수정을 하십시오. 자, 수정하시면은 한 번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 정렬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추가에 가셔서 연봉 기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해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죠. 자, 그리고 그룹화를 이제 부서명으로 했는데요. 자, 여기서 오름차순, 그러니까 그룹화하고 정렬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자, 그룹화만 했지만은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화만 했지만은 정렬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명으로 그룹화도 되었고 이제 정렬도 되었고요. 자, 연봉 기준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그룹별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 빈 공간은요. 부서명 머리글입니다. 부서명 머리글. 그런데 부서명 머리글은 여러분들 입력 안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룹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그룹 머리글. 자, 좀 전 우리가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머리글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룹에 대한 머리글이라든지 바닥글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자세히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머리글 구역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바닥글도 지금 현재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표시 누르시면은 부서명 바닥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보고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글하고 바닥글하고는 이제 그 그룹에 대한 그 요약된 내용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부서명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레이블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레이블은 선택을 해서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바운드 상태인데요.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일단 등호 먼저 주시고요. 제가 입력할 내용은요.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부서명을 먼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드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부서명.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필드명이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도 부서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오른쪽은 사실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Z 누르면은 원래대로 이제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서명은 삭제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한다고 해서 꼭 본문에
본문에 이 그 필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꼭 있어야만 그룹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룹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쿼리에서 필드에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고서의 본문에서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쿼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부서명을 일단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부서명에 전체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추가로 옆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류팀 5라고 나오죠. 자, 뒤에 좀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5라고 있으면은 좀 구분하기 힘들겠죠. 자, 명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팀 5명, 영업팀 3명, 자재팀 5명. 어때요? 자, 그룹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죠. 자, 그 다음 부서명 바닥글에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명 바닥글은 조금 전 이제 실습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봉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연봉의 전체 이제 합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쉽죠? 이거는 sum 하시면 되겠죠. sum 괄호 열고 연봉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연봉이 표시가 되었는데 양식을 조금 손을 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 좀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형식에 가시면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제 제대로 이제 그룹별로 해서 연봉의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금방 제가 작업한 것은 이제 그룹에 대한 이제 전체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해서 연봉의 합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조금 느려서 자, 영역을 만들고요. 자, 여기에도 연봉의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만들어둔 그러니까 위에서 만든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것을 방향키로 해서 쭉 내려보십시오. 자, 내려보시면은 이쪽 영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연봉의 합계하고요. 부서명 바닥글에 있는 연봉의 합계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영역에 표시된 것은 이제 그룹에 대한 총 합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룹에 대한 총 합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고서 바닥글, 그러니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가 되는 보고서 바닥글에서 합계를 구한 겁니다. 자, 이 합계는요, 전체 레코드의 연봉의 합계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동일하지만은 자, 어떤 영역에 이제 수식이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그룹화는 중요합니다. 뭐 정렬은 간단하지만은 그룹화는 조금 복잡했죠. 자, 그룹화를 하게 되면은 그룹 머리글하고 바닥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룹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뭐 요약 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이 지정된 경우 그룹 상단,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룹이 지정이 되어야만 생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이제 보고서, 제일 상단에는 보고서 머리글이 있죠. 자,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요. 자, 그다음 보고서 머리글 바로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 머리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거죠.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것은 그룹 머리글, 이것은 그룹 바닥글입니다. 자,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것은 보고서 바닥글이 있죠. 보고서 바닥글이고요. 보고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하단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바닥글은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머리글하고 그룹 바닥글하고는 계속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머리글은
보고서 머리글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하단에는 보고서 바닥글이 제일 하단에 인쇄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머리글은 페이지 제일 상단에 먼저 표시가 되지만은 페이지 바닥글이 제일 하단에 표시가 돼요.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보고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은 그냥 이 보고서 양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날짜라든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보고서 바닥글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이 인쇄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면은 상당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매 페이지마다 같은 내용을 인쇄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보고서의 어떤 영역에 넣어야 하느냐. 뭐 당연한 얘기죠. 매 페이지마다 인쇄한다. 페이지마다 인쇄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페이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 함수를 이용하여 표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합계를 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역은 자, 일단 보고서 바닥글에 총합을 구하는 썸을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체 연봉의 합계를 보고서 바닥글에 한번 표시를 했었죠. 그룹 바닥글도 괜찮아요. 그죠? 그룹에 대한 합계를 또 썸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 뭐 상관없습니다. 자, 바닥글에 이제 총합을 뭐 표시를 하든, 머리글에 표시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페이지 바닥글은요,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썸 함수를 이용을 하면요, 에러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페이지 바닥글은요, 각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날짜라든지 페이지 수하고 뭐 수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sum 함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의 레코드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sum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바닥글에는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류 발생을 해요. 자, 각 페이지 하단에는 날짜나 페이지 수를 표시를 하는 거지 본문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한 번만 인쇄된다. 맞죠? 자, 그룹 머리글은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은 몇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표시가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그룹 머리글이나 바닥글은 보고서의 속성 창에서 설정한다. 자, 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보여지는 속성 창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죠. 자, 그룹에 대한 머리글이라든지 바닥글은 그룹 정렬 요약 창이 있습니다. 별도의 창이 있죠. 자, 이 창에서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를 보면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각 구역의 유형 및 용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고서 머리글에는 로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될 항목을 설정한다. 아니죠.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가 뭐 10장이 되었다라면은 그 10장에 모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에서 머리글 부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에 표시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수치를 가진 필드, 자, 필드나 계산 필드의 총 합계, 뭐 평균, 자, 이런 것들을 주로 표시하는 구역이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본문은요, 실제 데이터가 그냥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주로 뭐 총 합계라든지 총 평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보고서 바닥글에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생 목록을 출력하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학생 레코드 사이에 선을 표시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보고서 디자인 화면에서 선을 추가할 위치로서 적절한 곳은 자, 그냥 뭐 이 상태에서 많이 본다라면 선이 없어요. 그죠? 각 레코드를 구분하는 선이 없습니다. 자, 이 선을 추가를 하려면 본문에 추가하셔야 돼요. 자, 머리글에 추가한다든지 바닥글에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코드 수만큼 표시를 하려면은 본문에다가 선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선 입력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자, 컨트롤 선택을 하시고, 자, 하단에다가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선은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된다라면은 테두리 스타일에서 투명을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다가 아래쪽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번호별로 그룹화되어 있는 다음 보고서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자, 제품에 대한 정보, 자,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영역은 자, 일단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품 번호별로 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번호가 다르죠. 물론 이제 제품 번호가 이제 본문에는 없어요. 자,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 본문에는 없지만은 자, 이것을 본문에 꼭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그룹의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죠? 자, 각 그룹의 상단에 표시하려면은 이제 그 그룹의 머리글에다가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제품 번호가 그룹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번호 머리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고서를 이용하면 분기별 결산 보고서나 영업 실적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뭐 다양한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양한 보고서 양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룹 머리글 바닥글은 보고서를 그룹으로 묶은 경우에 표시되며 그룹의 이름이나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구역이다. 맞죠? 자, 보고서를 이용하여 주소 레이블, 우편번호 레이블, 뭐 영업 양식, 뭐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종류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보고서 바닥글은 인쇄할 때 보고서의 맨 마지막 쪽에 페이지 바닥글이 인쇄된 다음에 한 번만 인쇄된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고서 바닥글은 자, 보세요. 보고서 바닥글은 페이지 바닥글 이전에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제일 마지막에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보고서에 들어있는 정보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보고서의 구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룹 바닥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 페이지 번호, 날짜 이런 설명이 있네요. 자, 이거 틀렸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고요. 자, 그룹 바닥글이라든지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지정했을 때 나오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화하고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항상 이제 그룹하고 정렬 문제는요, 이렇게 일단 양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자, 그것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고서는 전체 7페이지며, 현재 페이지는 4번째 페이지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전체 7장의 이제 보고서인데 그 중에서 4번째 페이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를 해야겠죠.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4번째 페이지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이제 상단에 제목별 납품 현황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보고서 머리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페이지 머리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고서 머리글이 아닙니다. 자,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제목은 보고서 머리글에 작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째 페이지에도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죠. 보고서 머리글은 한 번만 표시가 되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자, 2번 제품 코드 및 납품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자, 제품 코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납품 일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품 코드로 이제 정렬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D567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네요. 납품 일자 한번 보도록 하죠.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9일, 12일 되었다가 19일에서 또 9일. 이건 정렬이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납품일자 기준에서는 정렬이 안 되었습니다. 자, 4번.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표시하는 컨트롤의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하였다. 자, 제품 코드. 자, 제품 코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도 입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중복 제거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얘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제품 코드에 대해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모두 만들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일단 그룹화를 하는 것은 이제 제품 코드가 이제 그룹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품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제품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품 코드나 제품명이나 여기서는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커플러, PCB, 이런 식으로 제품 코드나 제품명이나, 같은 이제 그 그룹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제품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화를 할 때. 자, 일단 이렇게 그룹화가 되었고요. 자, 그룹의 머리글은, 자, 이 필드명이 되는 거죠. 필드명이 되고요. 그 다음, 그룹 바닥글은 여기 있네요. 납품 건수. 됐습니까? 그래서 각 그룹마다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고 그룹 바닥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체 7장의 페이지에서 4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자, 이 그룹의 내용이 표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렬 및 그룹화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자, 일단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종목 코드, 종목명, 감독명. 자, 이 세 개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 제거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정렬이 그 데이터가 이제 그룹화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룹화한 기준이 품목의 코드, 그 종목의 코드, 종목명, 감독명, 자, 이거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한 대상이 종목명, 종목 코드, 종목명, 감독명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정렬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학번이네요. 학번이 10005에서 10041 44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룹화는요. 일단 정렬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정렬이 적용이 되는데 A012, 13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종목명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 맞죠? 자, 모두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종목명을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다. 종목명을 기준으로 그룹화했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고, 종목 코드라고 해도 되고, 감독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맞는 설명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보고서는 전체 5페이지 중에서 2번째 페이지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1차적으로 도서 분류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였다. 자, 그룹화는요, 그 그룹을 한 가지 필드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개까지. 10개까지 이제 그룹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도서 분류를 기준해서 일단 그룹화가 되어 있죠. 그룹화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서명을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이제 그룹 기준이 도서 분류라는 것을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자, 3번 도서 분류 바닥글에 점선을 표시하도록 컨트롤을 작성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서 점선이 표시가 되었네요. 자, 이것은 각 레코드마다 점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룹 기준에서 있기 때문에 그룹 바닥글에다가 이제 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서 분류 컨트롤은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자, 중복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도서 분류 머리글에 필드의 이름을 표시할 레이블과 선 컨트롤을 작성하였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그룹의 머리글이냐,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룹의 머리글 맞습니까? 만일 이게 그룹의 머리글이라면은 여기에도 표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한 번 표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정렬 및 그룹화를 사용하여 업체별 판매 금액의 총합을 요약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다 맞는 설명인데요. 4번 보시면은 전체 업체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에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총 판매 금액이라는 것은 보고서에 한 번만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마지막에 보통 이제 출력을 해요. 근데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이 아니고요.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그룹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에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룹화 기준이 되겠죠. 그룹화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 그룹화할 기준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필드, 기본적으로 필드를 가지고 와서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입력을 해서 가능해요. 자,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식을 이용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화할 기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드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식을 선택을 해서 식 작성기를 이용을 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뭐 정렬이고요. 그다음 여기 전체 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거 이제 그룹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룹화되는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 양식은요. 일단 전체 값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값이라는 얘기는 A001, 뭐 A002, A003.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001하고 전체 값이 동일한 값들을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자, A002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그 값들을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A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가 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또 그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간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그룹화를 한 대상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일단 부서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일 경우에는 전체 값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첫 문자를 기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처음 두 문자,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을 했어도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룹화할 대상이 만일 연봉이다. 자, 연봉 같은 경우는 수치잖아요. 그죠? 자, 숫자인 경우에는 전체 값 전체가 동일할 때, 자, 그것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 5단위, 뭐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자,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또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날짜 시간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룹화할 대상의 데이터의 형식이 날짜하고 시간인 경우, 그때는 뭐 전체 값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이 같은 경우,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 월 같은 경우, 분기, 연도, 사용자 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하고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그룹화를 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고서에서 필드나 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그룹할 수 있다. 자, 필드도 되고 식도 됩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 연도별, 분기별, 월, 주별, 일별 그룹화 가능합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는 접두 문자를 기준으로 그룹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자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문자가 어떻게 되느냐 가능합니다. 자, 3번. 숫자 데이터는 첫 번째 숫자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은, 자, 문자열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 뭐 두 번째 문자, 이런 기준에서 그룹화를 한다. 그래서 숫자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레프트 함수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레프트 함수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숫자만 다 이제 찾아서 같으냐, 그것을 가지고 그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기준해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필드나 식을 이용하여 필드가 표시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필드나 식을 이용하는 것은 어디서 이용하는 겁니까? 그룹화 기준이죠. 그룹화하는 기준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치하고 상관이 없죠.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필드를 정할 거냐, 식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화를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엑세스에서 보고서 작성 시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필드나 식에서 그룹화하면 첫 번째 필드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룹화하고 정렬을 할 때요. 자, 정렬은 10개까지 정렬 가능합니다. 보고서에서. 그리고 그룹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룹화도 10개의 단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화 기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드만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보고서에서 거래처명과 같이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자, 이를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쉽죠. 거래처명이 광명 주식회사네요. 자, 이것을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했네요. 자, 이것은 중복 내용 숨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면은 확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 가능 속성은요, 텍스트가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이제 상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자, 이 상자의 사이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때 확장 가능에 예라고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 내용 숨기기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거고, 화면 표시는 말 그대로 컨트롤 화면에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누적 합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한데요. 자, 보세요. 누적 합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적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일 단가라는, 자, 이 값을 누적 합계를 만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누적 합계를 만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제 2만이지만은, 그 다음 35,000하고 더한 값이, 자, 55,000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15,000원이 더해져서, 7만원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 합계를 표시할 때 사용이 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의 그룹화 수준이 지정된 컨트롤의 속성 중 데이터 누적 합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그룹화를 어떤 특정 텍스트 박스를, 텍스트 상자를 그룹화를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속성 값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누적 합계라는 속성 값을 이제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누적 합계 속성은요, 일단 기준이 레코드, 만일 레코드가 10개 있다. 그러면 그 10개에 대한 누적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룹별로. 자, 그룹이 2개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 자, 뭐 1번 그룹, 뭐 2번 그룹이 있다. 그럼 1번 그룹에 대한 누적값, 그 다음 2번 그룹에 대한 누적값,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누적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냐, 그룹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레코드냐, 그룹별이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의 설명 보시면은 페이지별로에서 누적 합계를 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잖아요. 자, 페이지별이 아니죠. 레코드나 그룹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아니오를 선택하면 레코드에서 원본으로 사용하는 필드의 값이나 계산 결과를 표시한다.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룹을 선택하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의 누계를 표시한다. 맞고요. 자, 모두를 선택하면 그룹에 관계없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누계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그룹 머리글에 잘 들으십시오. 그룹 머리글에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속성은요, 그룹 머리글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에만 있는 속성입니다. 자,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반복 실행 구역은 그룹 머리글에만 있는 속성입니다. 만일 이게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예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룹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됩니다. 매 페이지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 그룹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있죠. 자, 한 페이지를 초과합니다. 그룹의 내용이. 자,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고, C라는 그룹이 있는데, A라는 그룹 자체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A라는 그룹에 대한 내용이,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그룹에 머리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룹 머리글. 그쵸? 그러면 그룹 머리글을, 자, 첫 번째 페이지 한 번만 인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인쇄되는 페이지 수만큼, 상단에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복 실행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실행 구역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룹의 내용이 상당히 많을 때, 그래서 한 그룹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에도 그룹 머리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아니오라고 기본값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당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보고서는 전체 4페이지고요. 현재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룹 머리글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룹 머리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룹 머리글이 되겠죠. 자, 여기도 인쇄가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명, 제품 번호, 제품 이름, 단가, 재고량, 이게 그룹 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룹 바닥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룹 바닥글이 돼요. 그룹 바닥글. 자, 그런데 이 그룹 바닥글은 두 번째는 표시가 안 됐죠.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룹 바닥글은 이 내용이 그룹 바닥글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처 명에 대한 그룹 머리글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룹 머리글 영역 있죠. 자,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 자, 이거 맞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룹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보시면은 제품 수는 5개라고 했습니다. 5개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3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이전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 나머지 2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머리글이 표시가 되었잖아요. 그룹 머리글이. 그 말은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제품 목록이라는 제목은 거래처명에 대한 그룹 머리글 영역에 만들어져 있다. 이거 맞습니까? 자, 이게 만일 그룹 머리글 영역에 표시가 되었다라면은 여기 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전체 64페이지 중에 17번째 페이지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분류 코드나 분류명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그룹 머리글 영역을 만들었다. 자, 그룹화를, 자, 보시면 그 분류 코드 여기 있고요. 분류명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분류 코드하고 분류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머리글 영역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리고 분류 코드라든지 분류명은, 자, 본문에는 없죠. 자, 본문에는 없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는 표시 안 하고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브랜드명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은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자, 브랜드명이 어디 있죠? 자, 브랜드명이 여기 있네요. 보면 중복 내용이 숨겨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4번 분류별 상품 목록이라는 제목은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었다. 맞죠?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분류 코드 바닥글 영역은, 자, 바닥글 영역은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자, 일단 바닥글이라는 설명이 일단 틀렸어요. 바닥글에는
글에는 반복 실행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룹 바닥글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그룹 바닥글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품별 납품 현황을 출력하기 위한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보고서는 전체 7페이지며 현재 나타난 부분은 5번째 페이지다. 자,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부분은 페이지 머리글에 작성하였다. 뭐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제품명, 납품일자, 거래처명 등의 레이블과,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룹 머리글에 작성하였으며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자, 일단 그룹 머리글에 작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의 예라고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건수가 몇 개입니까? 4개인데 5개잖아요. 그쵸? 그룹 바닥글에 보시면 5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전 페이지에 출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 계속 이제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얘라고 표시가 되었다, 설정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3번, 납품 일자, 거래처명, 납품 단가 등을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이다라는 이제 식을 조건으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조건부 서식은 엑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에 맞는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없네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서식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도 있고요. XS에도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이 XS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품명 컨트롤은 그룹 머리글 영역에 작성하여 그룹별로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자, 그룹별로 해서 한 번만 표시하게 하려면 이것은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중 보고서의 작성 시에 사용하는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편집 가능이라는 것은 폼 속성입니다. 보고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본이 되는 거죠. 자, 보고서의 속성에 가시면은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은 이제 쿼리를 이용을 했고요. 뭐 테이블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테이블 이용을 해도 되고요. 뭐 SQL문을 원본으로 해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도서 목록을 표시하는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보고서는 총 5페이지며 현재 페이지는 4번째 페이지다. 자, 이번에 설명 보시면요. 자, 도서 목록이라는 제목 등이 표시된 음영 부분.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출판사명 그룹 머리글에 작성하였으며, 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출판사명이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룹 머리글로 이게 작성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그룹 머리글이 맞습니까? 만약 이게 그룹 머리글이라면은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4번. 자,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는, 자, 여기 순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번. 자, 순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컨트롤 원본을 1로 설정하고,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일단 1값을, 첫 번째 값은 1값을 갖잖아요. 초역값은 1값을 갖습니다. 일단 원본은 1로 일단 시작을 해요. 1값으로 시작을 하는데,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해서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1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고, 또 1을 더해서 3이 되고, 또 1을 더해서 4가 되고, 자, 이게 그룹을 기준해서 이렇게 순번이 매겨진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보고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그룹화하고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